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람이 실속 있게 속이 꽉 찼다 이럴 때 사람이 알토란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토란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이 토란 하면은 이 현재 밝혀진 바로는 이제 아열대 지역, 그러니까 인도 동부 지역이나 버마 지역 이쪽이 이제 원산지라고 밝혀져 있어요, 현재. 그 토란을 보면 우리 요리하다 보면 마침 여기 좀 토란이 좀 있는데 이 토란 이렇게 다루다 보면은 그 피부가 아리고 이런 거 느껴보시죠? 그거는 이 토란에 그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또 잘못 먹으면 약간 이제 독성도 좀 있고 그래서 예전부터 토란 다룰 때는 조심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토란을 이렇게 그 피부에다 만졌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소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누, 암모니아수로 닦으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요리할 때 토란을 그 쌀뜨물에 이렇게 담그는 거 보셨어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독성을 빼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돼요. 물론 이제 뭐 소금이라든지 생강즙에 담궈도 돼요. 그래도 그 독성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토란을 날로 그냥 먹으면은 좀 위험하고 뭐 그렇게 뭐 조금 먹어서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리할 때는 그 독성을 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 토란을 우리가 많이 먹었나 봐요. 예전 기록을 보니까 성현이라는 분이 용제총화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니까 지금부터 약 1500년대, 1400년 후반에 쓰신 책인데 거기에 보니까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 지금의 저기 노원역 있죠? 노원역 근처에는 그 토란이 되게 잘 됐대요. 그런 기록이 나와요. 물론 뭐 그 동대문 밖 왕십리라는 동네 지금도 있죠, 그죠? 그 왕십리라는 데는 이제 순무나 무, 배추가 잘 됐다. 이런 기록이 써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아무래도 옛날에 많이 먹었으니까 그런 거를 서울 근교에다 심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 생각이 좀 들어요. 그 토란을 보면은 토란 혹시 이파리 보셨어요? 네. 이파리가 어때? 무지 크죠? 네. 그래서 이 토란 보면은 무지 큰 거 보고 우와 하고 놀라게 돼요, 우리가. 네. 그걸 보고 그 우와 하고 놀라는 소리를 발음으로 우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이게 우예요, 우. 우와. 그래서 요 우라는 발음에서 이게 토란 우자거든요. 토란 우자가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토란을 한문으로 우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파리가 무지하게 큰 거 보고 우와 하고 놀래서 만들어진 단어래요. 물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주장도 해요. 그게 아니다. 옛날에 그 시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시경이라는 책은 지금도 약간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인 그 당시에 그 시들을 모은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말씀 한 변에 우를 쓰면은 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경에 요게 나오면 무조건 크다라고 번역을 하면은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 토란의 그 이파리가 큰 걸 보고 우와 무지하게 크구나. 조그만 데서 엄청나게 커졌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토란 우자가 나왔대요. 두 가지 썰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깜짝 놀라는 소리. 와, 탄식하는 소리에서 나왔다는 주장과 하나는 이게 크다. 무지하게 큰 식물이다. 라는 데서 나왔다는 주장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느 게 맞든지 간에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두 가지 다 설명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 토란이라는 거는 어쨌든 크고 이파리가 크고 뭔가 좀 기괴하게 좀 생겼다. 그리고 이게 약간 그 열대 지역이나 아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이다 보니까 온대 지역 사람들이 그걸 보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파리가 뭐 엄청나게 크니까 그거 보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게 참고적으로 여기 제가 프린터를 조그맣게 나왔는데 요게 옛날 고설에 그 토란우자를 이렇게 썼대요. 토란우자를. 그래서 요 이제 옛날 상형문자도 이제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거죠. 또 토란하면 또 재밌는 게 예전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옛날에 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사기. 거길 좀 읽다 보면은
그 옛날에 그 식화전이라고 해서 재물을 어떻게 굴릴 것이냐, 요즘 말하면 재테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제 그 제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었는데, 총나라의 그 탁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옛날에 그 진시황이 그 중국을 다 통일시키죠. 그러니까 진나라는 통일했으니까 신이 났지만 다른 나라는 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완전히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탁시라는 집안이 원래 잘 살았대요. 이제 그 총나라에서. 근데 이제 그 진시황이 그 침략을 하니까 다 이제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주를 하게 됐어요. 강제 이주를. 강제 이주를 하는데 이제 피난처에 갔더니 그 당시에 그 부부가 수레 하나만 끌고 간 거예요. 지금 따지면 이제 뭐 그 이불 하나 간 셈이, 하나만 갖고 간 셈이죠.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망했어도 그 재물이 좀 남아있는 꼽쳐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꼽쳐놓은 거를 그 진나라 관료들한테 다 뇌물을 쓰면서 자기 고향 근처로만 남으려고 다 이주를 그렇게 신청을 해요. 근데 이 탁시라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더 먼 쪽을 보는데 기준을 토란이 많이 나는 쪽을 지역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는 이제 뇌물을 안 쓰고도 그냥 가는 데야. 그러니까 서로 안 갈라 가는 데니까. 그러니까 이 탁시라는 사람은 토란이 나는 쪽을 가면서 그 얘기를 해요. 토란이 나는 쪽은 땅이 기름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운이 뭉쳐져야만 이게 나온 거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번화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복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정작 지금은 하면 이제 철광산을 하나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팔면서 이제 부자가 되는데 나중에는 하인이 1000명이 했대, 1000명. 말이 1000명이지. 그 제왕이 부럽지 않은 거죠. 그렇게 살았대. 그래서 그 고사에도 보면은 왜 기준이 왜 토란이 나는 쪽이었을까? 그거는 기름지고 옥토답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란은 기름진 데서 잘 자라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고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이치라고 하는 게 남들 다 간다고 좋은 거 아니고 오히려 남들이 그 주목을 안 하는 쪽, 그쪽을 눈여겨보는 것도 재테크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참 우리도 생각해 볼 만하죠. 누구나 다 몰리는 쪽보다는. 예전에 우리가 또 토란하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흑토자에다 난이 알란자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보면 흙 속에 꼭 알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토란이래요. 그러니까 또 어떠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 자자를 쓰면 씨앗을 말하죠. 그런데 어느 책에서는 우자라고 돼요. 우자. 그냥 우자. 그러면은 언뜻 생각하면 토란의 씨 이렇게 번역을 하기 쉽겠죠. 토란의 씨가 아니라 사실은 흙 속에 있는 그 알토란을 말해요. 그러니까 번역을 이런 거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원래는 자자를 붙이면 안 되는데 마치 흙 속에 그 씨앗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씨앗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묘미가 좀 있고요. 근데 그 예전에도 토란의 종류가 되게 많았었대요. 근데 야생종 토란들은 독성이 많아서 옛날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전에도. 근데 이제 요새는 뭐 대부분 다 재배된 게 나오니까 뭐 큰 상관은 없고요. 그 토란은 이게 이제 줄기가 아까 무지하게 커지게 자란다고 그랬죠. 그래서 뭔가 기름진 데에서 자라면서 많은 걸 먹고 많이 발산한다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많이 먹고 많이 발산한다? 그러면 뭔가 생리대사 물질이 활발하고 뭔가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제 사상의학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호산지가 강하다고 그래요. 호산은 어쨌든 내뿜는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많이 먹고 많이 발산하니까 뭔가 사람의 몸이 찌뿌릇하고 뭔가 이렇게 기운이 이제 뭔가 뭉쳐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사상의학에서는 이제 태음인들,
이 태음인들이 그 몸이 찌뿌릇하고 기운이 울결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태음인들한테 토란을 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말 줘봤더니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토란 보면 약간 미끈미끈하죠. 그 미끈미끈하다. 미끈미끈?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빡빡한 거를 부드럽게 해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비 기운이 있다든지 뭔가 좀 뭉쳐서 안 나간다. 그럼 이제 토란을 먹으면 어떻게 돼? 미끈미끈하니까 그냥 쑥 나가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먹어봤더니 좋더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써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뭐 변비를 고생한다 이럴 때 뭐 토란 요리에 좀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또 맛있겠죠. 그리고 또 토란 요리할 때 보면은 우리가 그 소고기라든지 고기하고 이렇게 잘 끓여 먹죠, 그죠? 예전에도 그걸 참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록을 보면 이제 옛날 고서를 보면은 토란을 끓일 때 고기하고 같이 끓여 먹으면은 뭐 천하의 진맛이다, 뭐 최고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걸 되게 그 즐겨 먹었었나 봐요. 그리고 그 예전에 보면은 아까 또 미끈미끈하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이 꽉 채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채했을 때도 뭔가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겠죠. 이제 그럴 때도 사용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부드러우니까 뭔가 풀어주겠다 이런 생각. 이제 그렇게도 좀 해주고. 그리고 예전에 보면 또 우리가 의복에 그 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이야 뭐 세탁세제가 좋은 게 많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니까 참 때 뺄라 힘들었어요. 그럴 때 이 토란을 끓여요. 거기다가 빨래를 삶는다든지 그래 문질러주면은 기름때가 참 잘 빠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걸로도 사용을 했어요. 이게. 그리고 또 예전 또 기록을 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요. 유여근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중국의 왕옥산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제 산을 걸어가는데 이 사람이 자연 관찰을 상당히 잘했대요. 잘하는데 지나가다가 큰 거미 있죠, 거미. 이 거미가 그것도 벌도 뭐 되게 큰 벌이었나 봐요. 둘이 막 싸우더래요. 둘이 싸우는데 벌이 거미한테 이제 벌침을 딱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미가 이제 위에 있다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이제 벌에 맞으면 어때? 우리도 사람도 침 맞으면 뚱뚱 붙죠? 이 거미가 배가 이제 남산만해진 거야.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거미가 이제 바둥바둥거리면서 기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또 유심히 쳐다봤대요. 쳐다봤더니 기어가더니 토란 있는 데를 가서 그걸 입으로 씹더래요. 토란. 그걸 씹어서 자기 배에다 그걸 바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선 한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벌에 물려서 뚱뚱 분 그게 쭉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기가 돌아서 딱 살아나요. 거미도 벌침 맞고 저러는데 사람도 저러면 어떨까라고 써봤대요. 그랬더니 사람도 정말 벌에 침 맞았을 때 토란을 이렇게 바르면은 독이 제거가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벌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벌레들 물렸을 때에도 토란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에 갔다든지 뭐 이랬을 때 뭐 구급약품이 없을 때 뭐 벌에 씌었다면 정말 괴롭거든요. 그럴 때 이제 토란 중에도 보면 야생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럼 혹시 그런 걸 보시면은 토란을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또 예전에 보면 토란 보면은 이제 토란이 이제 이런 종기난데도 사용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제거해 주기도 하고 또 피부병에 사용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이 좀 나와요. 그런데 토란을 보면은 예전에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한 고려 때 나온 책 중에 이제 향약 구급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기 한 1230년대에 나온 책이니까 지금부터 한 800년 전 정도 전에 나오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토란은 우라고 하는데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이 속은 몰입이다.
세속에서 말하기는 토란을 몰입이라고 그러는데, 몰입. 그럼 도대체 이 몰입이 뭔지를 모르겠잖아요, 우리가. 고려 때 나온 문헌인데. 그러니까 고려 때니까 이때가 1236년에 나온 건데. 근데 요거를 현재 이제 이게 이두문자로 생각을 들어요. 이두문자. 근데 현재 이제 해독하기로는 여러 가지 썰이 좀 있어요. 어떤 한 분은 이제 이두문자를 연구하시는 어떤 분은 이 아래 하자로 모랍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모립으로 읽어야 된대요. 이런 주장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도 과연 이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토란이라는 단어로 변하고 한 건지, 토란이라는 것은 물론 한자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우리 고유어가 있었는데 토란을 말하는 그것이 사라진 건지, 그건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런 연구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왜 자꾸 이런 말씀, 지금은 사실 이런 쓰지도 않는데 왜 자꾸 이런 걸 검토해 보느냐. 우리의 결국 뿌리거든요, 이게. 예전 거를 자꾸 봐서 이렇게 그 근거를 잡아내고 그 우리의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냐를 찾아내는 게 학자의 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 구석층에 있는 것도 하나하나 찾아서 우리가 이제 밝혀지려고 하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지금은 별 재미없죠, 그죠? 그런데도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은. 그리고 이제 그 토란 보면 또 하나 재밌는 게, 이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임산부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임신을 하면은 그렇잖아도 아기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한테로 모든 게 다 집중이 되겠죠. 에너지라든지 모든 게 다 집중이 되면 열나겠죠. 그러면은 속에 속열이 약간 떠요. 임산부들. 그러니까 임산부들 우리가 보통 보면 약간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괜히 별것도 아닌데 신경질이 난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임신을 해도 모든 기운이 집결이 되다 보면은 모이면은 열이 나게 돼 있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다 모이면 열 나는 거예요. 흩어지면 쉽게 돼 있고. 모여서 열이 나니까 열이 뜨면은 사람이 심번증이라고 해서 마음이 괜히 심란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심란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집결이 되다 보면 열이 막 꽉 차다 보면은 아기가 이제 불안할 수가 있어요. 혹 열이 더 열받고 이러면. 근데 그럴 때 그거를 치료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토란을 먹으면은 그 태음인들이 특히 임신했을 때 너무 이게 그 허번증이 난다든지 조바심이 난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는 이제 토란국을 먹어라, 이런 이제 조언을 좀 해줘요. 이제 그런 것도 다 이제 이치가 좀 있고요. 또 하나 또 재밌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토란에다가 이제 붕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가물치 같은 거요. 이런 어떤 고기 끓일 때 토란을 같이 끓이면은 오히려 그 사람의 기력을 많이 북돋아 준대요. 그러면 이왕 먹는 거 더 기력 돋게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없다든지 이럴 때 그런 이제 응용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기록들이 이제 예전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토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토란은 한문으로 우라고 그래요. 근데 우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단어가? 토란을 보고 깜짝 놀래서 우와 하는 데서 나온 단어다. 또 하나는 우와 무지 크다. 그러니까 크고 우와 놀랬다 해서 나온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토란이라고 해서 알이라고 해서 무슨 뭐 계란이 아니라 그거는 흙 속에 마치 계란이 있듯이 알맹이가 그래서 알토란 같이 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거고, 또 무슨 독성을 없앤다고요? 벌에 물렸을 때 그거를 바르면 유리하더라.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거미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제 그거는 그냥 이야기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는 그 토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